다음 324페이지 이제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개선 나이인데 수용은 여러분들 이거 저기 뭐야 공법에서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공익사업 등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자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수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용은 뭐 당사자 의사합치에서 이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데 대신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소유권 등을 이제 취득하니까 보상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강제적으로 이제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을 이제 이전 받는 게 아니고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를 승계해 가지고 취득하는 게 아니고 법률상으로 새롭게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성격은 뭘로 보냐?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수용은 일단 뭐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상 승계 취득이 아니고 취득하게 되면 뭘로 보냐?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보게 되면 원래 등기는 뭘 해야 돼요? 보존 등기해야 되죠.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등기 형식은 뭘로 보냐? 이전 등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전 등기를 하냐면 여기 뭐 공익사업이니까 여기 뭐 한 필지가 한 200필지 있다. 그러면 200필지면 토지가 200개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공익사업을 수용했어요. 그러면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면 토지 등기부를 200개 또 만들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성격은 원시 취득으로 보지만 이전과 등기와 관련해서는 형식은 뭘로 하냐?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기대인데 자 취득의 성격은 어디에 들어가냐?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등기는 형식은 뭘로 해야 되냐?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등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시 취득이면 보존 등기 해야 되죠.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원시 취득 저기 보존 등기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은 뭘로 하도록 되냐?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전 등기인데 성격이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기존 등기부에 있던 각종 뭐 제한 등기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걸 말소를 하고 깨끗이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소를 누가 하냐면 등기관이 직권에서 말소를 하고 깨끗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식이 이전 등기면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죠. 근데 얘는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건 성격이 이것 때문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그게 의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큰행이고 그게 이제 2번 신청인 나이인데 그게 중요한 단독 신청. 그래서 수용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당되는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기업자 기대인데 자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은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원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면 대부분 이제 공동 신청인데 수용을 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허용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잘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성이 325페이지 그게 4번 등기 실행 기대인데 자 성격은 취득은 성격이 원시 취득이었죠. 그래서 이전 등기해 주는데 등기부상 깨끗하게 해서 넘겨줘야 돼. 등기부상 깨끗하게 넘겨주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권리를 등기관이 뭘 하도록 되냐?
직권에서 말소하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가로 1번 등기관이 수용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리고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 자, 그와 같은 등기가 있으면 뭘 해야 되냐?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자, 성격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형식은 이전 등기지만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깨끗하게 해줘야 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밖에 뭐 각종 지저분한 등기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해야 되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 직권에. 자, 근데 이제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데 기준이 이거예요. 소유권 등기와 관련해서는 수용 개시일을 기준해서 수용 개시일 이후에 등기가 된 건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말소를 해요. 근데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못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용 자체 개시는 보상금 지급이 다 끝나야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지금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과 관련해서 등기가 됐다는 건 보상금 지급이 뭐야? 끝났다는 이야기죠. 보상금 지급이 끝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 말소예요. 근데 수용 개시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 등기관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자기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말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뭘 규정하냐면 수용 개시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용 개시되기 전에 수용 대상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사망한 이후 수용 개시 이후에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기는 수용 개시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된 거죠. 원래는 뭐 해야 되냐면 말소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원인은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거죠. 이때 이미 상속인들 뭐야? 취득한 거죠. 단지 등기만 뭐 한 거예요? 수용 개시 이후에요. 이때는 등기관이 사망한 사람이 죽기 전에 보상금 지급하지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도 이때는 직권에 의해서 발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에 보면 325페이지 그게 박스에 보면 그게 이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다음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수용 개시일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 말소야. 어차피 보상 다 끝났기 때문에 직권 말소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다만 수용 개시일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고라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그게 지금 이거야. 개시하기 전에 사망했어요. 근데 이 사망을 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이루어졌냐?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니. 이때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야? 말소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망하기 전에 보상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기관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나인데, 자, 얘가 일단 특이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성격 잘 봐두시고,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인데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하냐? 이전 등기하고, 이때 이전 등기할 때 공동 신청이 아니고 뭐 하도록 되냐?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종 등기는 원칙은 다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에서
직권에서 말소하는데 일단 여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외를 잘 받으시고. 자, 그다음 325페이지 가시면 제일 밑에 7번 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 이전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 이제 등기부상에 이제 소유자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소유자 원래 이제 갑 명의로 해서 등기가 됐었는데 지금 소유자 얼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얼이 소유권 이전할 때 서류를 위조로 해가지고 뭐 매매계약 체결되지 않은데 매매계약 체결된 걸로 위조로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얼로 소유권 이전한 걸로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얼이 다시 병한테 처분하고 그다음 병은 또 중한테 처분했어요.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이죠. 근데 지금 갑에서 얼로 소유권 이전이 이게 등기상 무효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가 됐죠. 그러면 지금 갑이 원래 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진정한 권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류 위조해가지고 얼 명의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유자는 원래 누구냐? 갑이에요. 갑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뭘 주장하냐면 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들은 봤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어요? 3개.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3개예요. 3개인데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 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건 여기 해당이 돼요. 자기가 소유권 행사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되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방해 제거를 청구를 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신청해서 얼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뭘 할 수 있냐?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얼과 관련해서 지금 말소가 됐어요. 근데 또 병이 있죠. 얘도 또 원인 없이 또 이전 받았으니까 얘도 또 뭘 청구해야 되냐? 말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 얘도 원인 없이 취득했으니까 뭘 해야 되냐? 말소해야 돼요. 이때 이제 갑이 등기상 자기 권리를 회복하려면 이와 같이 먼저 얼 명의로 돼서 말소하고 또 병 명의로 해서 말소하고 정 명의로 해서 또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말로 해서 청구되는 게 아니고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때는 말소를 하지 않고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어 있는 정으로부터 소유자 갑이 이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원래는 다 뭘 해야 되냐면 말소 방법에서 해야 되는데 말소 방식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때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서 진정 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르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말소 등기가 아니고 뭐에 있어? 이전 등기 형식에서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의미고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냐 이건데 그게 아니고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던 적이 있는 사람 그와 같은 경우에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5페이지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뒤에 가게 되면 뒤에 326페이지 가시면 그게 제일 위에 현재 등기명의인 무권리자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소 형식이 아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자, 이와 같은 것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건 누가 신청할 수 있냐 이건데 그게 2번 등기 신청에 나와 있어요. 가로 1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사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 또는 뭐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원인만 좀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형식은 말소 등기로 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형식에서 회복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일단 뭐 특이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자, 이것도 공동 신청할까요? 단독 신청할까요? 공동 신청할까요? 단독 신청할까요? 원래 다른 이야기 없으면 그냥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인데 현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응해 주겠어요? 안 응해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판결하고 판결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단독 신청하는. 그다음 327페이지 가시면 8번 한매 특약 나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다시 특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특약 내용이 매도인이 5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매매 대금하고 그다음 거래와 관련된 비용 지급하고 대상 부동산을 다시 사가지 오기로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이 뭐가 되냐? 한매 특약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한매 특약은 원래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원래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서는 이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줘요.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된 내용과 관련해서 제3자한테 뭐가 발생하냐?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게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인데 등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자, 이거 신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한매 특약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매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 자, 이 두 가지가 등기가 돼야 돼. 자, 그럼 지금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럼 이거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예요.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죠. 물권 변동이죠. 그 다음 지금 여기 한매 특약과 관련된 등기. 자, 이건 물건이 아니고 내용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이고 이거는 변동이 아니고 뭐가 발생한 거예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등기죠. 그래서 한매 특약과 관련된 등기를 할 때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 한매 특약과 관련된 등기는
신청서를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 그래서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만들고 또 판매 등기 신청서 두 개 따로 만들. 그래서 신청서는 두 개 만드는데 접수는 동시에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다른 등기와 틀립니다. 신청서는 하나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뭐야? 따로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접수만 어떻게 하냐? 동시에 접수하는. 그래서 따로따로 만든 건 이렇게 표현해. 별건으로 해서 신청서 만들어야 되고 접수만 어떻게 하냐? 동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327페이지 2번 등기 절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 나와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1번 동시 신청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판매 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하고 신청 정보 이렇게 되는데 신청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신청서는 두 개를 뭐예요?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따로 만드는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법에서 동시 신청이 의무사항이고 만약에 이제 동시 신청하지 않고 별개로 이제 신청하게 되면 판매 특약과 관련된 등기관이 각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별개의 신청에 따른 판매 특약 등기가 되면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판매 특약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판매 특약 등기만 따로 신청하는 게 되냐 이건데 그거는 각하서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제 동시 신청해야 되고 만약 그게 별개로 신청해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29조 2호 위반에 의해서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그래서 큰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판매 특약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이 되어 등기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이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가로 3번, 가로 2번 신청인 해서 나와 있어요. 신청인인데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고, 그 다음 판매 등기와 관련해서 판매 특약 등기는 누가 이익 보는 거야?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뭐가 된 거야? 등기 의무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가로 3번 이제 신청인은 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신청 정보의 기록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 판매 특약 등기는 일단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거래 대금하고 매매 대금하고 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기간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뭐 기록사항 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 받으시고 그 다음 328페이지 가시면 가로 5번 판매 등기의 신행 해설나인데, 자, 원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판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로 5번 판매 등기 이제 실행 해설나인데, 판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접수 연월일하고 접수 번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29페이지 그게 판매권 등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판매권 등기 나 있는데 그게 2번 소유권 이전 기대인데 판매 특약부 매매 돼 있고, 그 다음에 2의 1 판매 특약 기대 있죠. 그게 판매 특약 등기예요. 그건 독립된 번호가 아니고 부기 등기로 돼 있죠. 그래서 판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 이전이고 판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매도인이 판매권 행사해가지고 매도인 명의로 뭐가 되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2의 1 판매권 말소 나 있죠. 2의 1. 그거는 위에 2의 1 판매 특약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말소가 됐다는 얘기죠. 말소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등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2의 1에 2의 1이 아니고 4번에 자 2의 1 판매 특약 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말소는 누가 하냐면 등기관이 직권해서 말소해요. 등기관이 직권해서 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29페이지 위에 5번 판매 특약 등기의 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로 1번 직권에 의한 말소입니다. 그래서 판매권 행사로 부동산 소유권이 판매권자에게 복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도인이 판매권 행사에서 매도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판매 특약의 등기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어차피 매도인이 판매권 행사에서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판매 특약 등기 이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해서 뭐하냐?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기관이 이제 직권해서 이제 말소를 하는 건 판매권 행사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까지 없는 이제 소유권 등기이고 330페이지 신탁 등기 나있는데 신탁 등기 내용이 어려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제일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334페이지 이제 용의 물건에 관한 등기하고 그다음 뭐 쭉 나있는데 뭐 아직 저기 용의 물건 안 했다면서요? 민법 시간에 했어요? 확실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안 했, 진도가 아직 끝까지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담보 물건하고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안 했으면 들어봤자 뭐 말짱깡이니까. 그 부분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357페이지 저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나있는데 등기법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파트 이제 등기한 거. 그게 제일 어려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하고, 366페이지 가시면 자, 가등기가 나 있습니다. 가등기가 이제 일단 좀 특이한 거예요. 자, 원래 이제 등기는 자, 물건과 관련해서 자, 물건의 이제 덕실 변경, 그래서 물건을 이제 취득하거나 뭐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등기예요. 근데 얘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등기 형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와 같은 등기가 뭐냐? 가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물건 변동 효력 발생을 안 하는데 왜 하냐면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본등기와 관련해서 그 본등기에 순위를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가등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건 변동, 물건의 덕시 변경 효력 발생하는 본등기를 할 때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뭐냐?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이나 소유권 소멸 이런 효력은 뭐예요? 발생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등기가 되게 되면 대상 부동산을 처분을 못하냐 그 내용인데, 자, 가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어요.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라든지 이건 다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본등기가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상실할 위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이거 가등기가 돼 있어도 사고 파는 걸 뭐예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됐다고 해서 처분금지 효력 발생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실할 위험이 있어도 거래 자체는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성이 이거 두 개인데 이거 그게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366페이지 보시면 1번 의의가 나있는데 그 의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 없다.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 안 한다. 그래서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취득이라든지 소멸 이런 효력은 발생은 안 한다니. 그래서 단지 본등기 이제 순위만 이제 보존할 목적이. 자, 그다음 이제 366페이지 보시면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인데, 자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부터 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다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로 인해서 보존할 수 있는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각종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관련된 청구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2번을 잘 봐두시고, 이때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대상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등기할 청구권이 아니에요. 등기할 청구권이 아니니까 여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가등기할 수 있냐 그러면 등기할 청구권이 아니니까 가등기 대상도 아니다는 이야기. 예,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할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가등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일 때만 이게 가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가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가시면 가등기 허용 여부인데 그게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봐주시고, 첫 번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가등기 기대인데, 자 가등기는 일단 등기가 있어야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존 등기 기대니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냐 그 얘기인데 아직 등기가 없는 상황이죠. 등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등기 자체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처분 제한, 가압류나 가처분과 관련해서 가등기 할 수 있냐 이건데,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가등기 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격상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가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컨닝이. 그 다음에 3번 말소와 관련해서 가등기 할 수 있냐 이건데, 자 이건 학설이 대립되기 때문에 출제 안 돼요. 그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번 중복 가등기, 이중 가등기 기대인데, 자 그건 표현이 좀 어려서 그런데 자 지금 이제 가등기 권리자로 어라고 병 두 사람이 지금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중복 가등기를.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가 이렇게 두 개 이상 돼 있다. 이게 중복 가등기 또는 이중 가등기. 이게 허용되냐 이거. 가등기는 이거 없다 그랬죠. 가등기 아무래도 물권 변동 효력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등기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물권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 2개든 3개든 있던 그거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현이 중복 가등기다 뭐 이중 가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 여러 개 이제 가등기가 되는 거 이게 되느냐 그 얘기인데 가등기 자체가 물권 변동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 개 이제 돼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4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가등기의 가등기 그리고 가등기 권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자 그게 가능하냐 이건데 가등기의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건 가등기 된 권리를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게 가능하냐 그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등기도 최상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양도가 되게 되면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 돼 있는 상에서 다시 가등기 형식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가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한다는 건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정한테 이전했다면 3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가등기 이전 해가지고 뭐 정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한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가등기 된 권리에 대해서 뭐 가압류나 가처분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데 가등기도 일단 재산권이기 때문에 뭐 가압류나 가처분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라인인데 3번 별표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걸 왜 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해 가지고 자 가처분 등기는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여기서 이제 처분이라는 건 대상 부동산을 다른 제3자한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물권 설정하는 거 이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 양도한다든지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가처분 등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가등기를 한 상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본등기를 하지 말라고 본등기 금지하는 의미에서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처분은 취득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뭘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본등기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뭐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처분 등기하고 성격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처분 제한은 말 그대로 양도 등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건데 본등기는 양도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 그래서 가처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본등기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게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기대인데 가처분은 양도나 처분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본등기는 처분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격상 가처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 있는 큰행입니다. 그래서 3번이 큰행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되는데 굉장히 좀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뭘 못하냐. 양도 등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가처분 등기합니다. 근데 본등기 자체는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처분 자체가 성격상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처분 자체가. 자, 그래서 3번 이제 컨네입니다. 이게 뭐 법무사 시험은 몰라도 이게 중개사 시험에 이런 거 출제되면 돌아버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게 컨네이고, 뭐 6번의 유정은 아까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가등기가 뭐야? 안 되는 거고, 사망했을 때, 사망한 이후에는 가등기 하는 게 가능하다. 그 얘기. 자, 그 다음 368페이지 가시면 가등기 신청 절차 나인데, 자, 가등기 신청도 일단, 공동신청, 가등기 권리자하고 가등기 의무자, 두 사람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자, 지금 이제 2번 이순위가 지금 가등기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 가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는 어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등기와 관련해서 의무자는 누가 되냐? 갑이 가등기 의무자죠. 그 이제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지금 얼이 가등기 권리자인데 얼명이 이제 가등기가 됐죠. 그래서 얼은 가등기 권리자는 또 뭐라고 부냐면 가등기 명이 되고요. 가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해서 원칙은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원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로 1번 공동 신청 큰행이고, 그 다음에 2번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별표해 두시고, 원래 이제 공동 신청인데 가등기와 관련해서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두 가지예요. 가로 1번은 가등기 의무자의 성낙서가 있는 경우,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것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죠. 소유자 갑이 뭐야? 가등기 의무자죠. 얘가 성낙서 첨부해줬다. 얘가 뭐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조심할 게 그게 가처분 명령이 들어가지 여러분들 이제 많이 틀리는데 지금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공동신청에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 을이 법원에 가가지고 가등기 가처분을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때 명령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명령이 있게 되면 이거는 촉탁에 의해서 가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명령서를 가지고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번 보시면 가로 2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촉탁 법원에서 촉탁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이때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원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에서 이루어지냐? 자기가 단독으로 신청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명칭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놓으니까 법원에서 촉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촉탁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권리자가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단독으로 신청해. 단독으로 신청. 자, 그래서 가로 2번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70페이지 가시면 그게 5번 가등기 효력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되기 전에 효력하고 본등기 후에 효력해서 나 있는데, 자,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물권 변동 효력 없다고 했죠. 그냥 순위 보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인 것처럼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이 이제 발생해요. 자, 그럼 이제 본등기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인데 그게 6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그래서 원래 이제 신청 기대인데 본등기 신청도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2번이 가등기가 돼 있고 이때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본등기 신청하려고 한다. 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권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 지금 갑이겠어요? 병이겠어요?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으로 돼 있고 가등기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냐? 갑이에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누굴 대상으로 해서 신청해야 되냐? 누굴 대상하겠어요? 가등기할 당시 등기 의무자. 여기 이제 가등기할 당시니까 얘가 아니고 뭐야? 얘. 그래서 이때는 갑.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가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자고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은 자기가 가등기한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 제3취득자 돼. 제3취득자가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순위가 2번으로 가요. 2번으로 가게 되면 3번에 지금 소유권자 또 병이 있죠. 그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 2명 있죠. 이거 양립이 안 된 거예요. 2개 중에서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되는 권리는 뭐가 우선하냐면 순위번호가 앞선 게 우선하죠. 그러면 2번이 앞선 거고 3번은 후순이에요. 이때는 병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말소 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소는 누가 직접 하냐? 등기관이 직접 해요. 등기관이 직접 할 수밖에 없죠. 등기부상으로 보게 되면 얘가 뭐예요? 후순인 게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신청 없어도 등기관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직권에서 말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게 1번 본등기의 이제 권리자 해서 나인데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로 2번 본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밑에 가로 속에 가등기 의무자 보면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가 본등기에 뭐가 되냐?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가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병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냐? 제3취득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3취득자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말소가 되기 때문에 뭐 제3자 취득은 제3취득자는 승낙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1번하고 2번이 나있는데 그 내용 잘 받으시고 그래서 371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를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고 현재 소유자 즉 제3취득자는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병이 본등기 의무자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이 왜 안 되냐면 이번에 나인 것처럼 본등기가 되게 되면 뭐가 되냐? 직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걸 봐두시고 그래서 372페이지 가시면 4번이 본등기 후에 조치죠. 그래서 만약 을이 여기다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입니다. 그 조치가 이거예요. 이거. 예. 양립되지 않는 등기가 있다. 그러면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4번 본등기 후에 조치예요.
그래서 본등기가 된 이후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즉 양립되지 않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373페이지 가시면 7번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 자, 지금 2번 얼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어요. 자, 얼명의로 가등기 돼 있는데, 자, 이거 가등기 말소예요. 그럼 이것도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 말소 공동신청할 때, 자, 말소와 관련해서 의무자는 누가 되냐? 가등기 관리자 또는 가등기 명의인이 말소에 있어가지고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말소와 관련해서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가 말소와 관련해서 권리자예요. 아까 가등기 신청할 때는 뭐야?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잘 받아야 돼요. 가등기 권리자 또는 가등기 명의 그리고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요. 자, 그래서 그게 313페이지 1번 원래 이제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2번 단독신청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별표해 두시고 단독신청은 그래서 가로 1번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예.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서 뭐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뭐 인간정면 첨부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때도 뭐라 해주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아까 했던 거 368페이지 368페이지 그게 3번 가등기 신청 절차에서 2번 가등기 자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두 가지 경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지금 7번 여기는 가등기 말소죠.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2번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가등기 할 때 단독 신청할 때 가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단독 신청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68페이지 그게 2번에 가로 1번은 승낙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가등기 의무자 승낙이에요. 이거 가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는 가등기 말소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의 단독 신청인데 그게 가로 2번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잘 비교하시고 그 두 가지인데 일단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가등기 권리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가등기 명의인,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하고 가등기 명의인 같습니다. 이거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는 뭐 매년 한 문제 출제돼요.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데 가등기가 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계속 뭐 한 3번 4번 하면 알게 돼요. 처음 들으면 머리 아프고. 자, 그래서 뭐 이번 달 진도는 여기까지 가고 그래서 1월하고 2월 여기까지 하고 뭐 3월부터 이제 3, 4월 나왔는데 3월하고 4월은 일단 이번 1, 2월 달 진도 나갈 때 안 했던 부분 그거 위주로 해서 해요. 그래서 이번 1, 2월 달 진도 나간 분은 이제 나중에 다음 이제 3월, 4월 할 때는 많이 하진 않고 그냥 조금 하고 이번 1월, 2월 진도 날 때 안 했던 부분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3월, 4월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4월 달 되면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지가 나는 거지. 4월 달, 3월, 4월 들어가면 전 과목이 다 여러분들 다 기존에 안 했던 것 쭉 많이 해요. 진도가 좀 범위가 좀 많이 나.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서 이제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한 3번 정도 여러분들 그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남아요. 자, 이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3월달은 다시 앞에 등기법 처음부터 해서 또 나갑니다. 자, 이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